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전기 쌍극자, 일렉트릭 다이폴이죠. 다이폴. 자,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부호가 반대죠. 요 두 개의 입자가 이렇게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A는 이제 거리 벡터죠. 이때 요거를 한 단위로 우리가 쌍극자라 그런다, 전기 쌍극자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요 Q하고 A를 곱해주는데 요 이제 플러스 방향, 플러스 쪽이 머리입니다. 마이너스 쪽이 꼬리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는 요 벡터, 거리 벡터죠. 거리 벡터하고 전하고 곱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 그런다 하고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자, 이거는 양이죠. 전기 쌍극자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런 분자 이렇게 부르듯이, 전하 이렇게 부르듯이 전기 쌍극자가 여기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Q하고 플러스 Q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을 이제 제법 차지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 A가 아주 작습니다. A 값이 되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런 거시적인 거리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로 보는 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표현을 Q하고 마이너스 Q를 합쳐가지고 요 이제 이 전체가 한 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두 개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요 A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P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Q하고 A가 따로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곱한 요 P 값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폴이 있다 여기에 어떤 위치에 다이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다이폴이라고 불리는 이게 총 전하는 0이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총 전하는 0입니다. 이거는 Q하고 마이너스 Q를 대주니까 0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기장 속에 이게 이 다이폴 쌍극자를 놓으면은 힘이 총 힘이 0이에요. 그래서 F 요 P에 작용하는 총 힘이죠. P라는 거는 다이폴 모멘트, 그러니까 다이폴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심볼이죠. 이거는 이 전기장 곱하기 총전하 아닙니까, 그죠? 총전하. 근데 총전하가 0이니까 힘은 0이에요. 그 힘은 0이니까 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토크는 0이 아니라 그랬죠. 그 지난 시간에 토크 계산, 이거 회전력 하는 거 영어로 토크라 그러죠. 토크, 약간 길게 발음합니다. 요거는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 속에 P가 들어가게 되면은 P 크로스 E라는 토크가 생겨가지고 요 토크는 회전력이니까 요 P가 가만히 있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P의 방향이고 전기장을 이렇게 그려줬다. 이게 전기장 방향이다 그러면은 P에서 E를 돌리면은 요 P 크로스 E가 이제 이 벡터의 곱에서 크로스 곱이 돼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방향이 바로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방향이 축 방향이에요. 요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데 방향은 회전축이고요. 크기는 이제 회전력이에요. 이 방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축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전 방향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P 입장에서 이렇게 회전하니까 P가 이렇게 돌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P가 E와 평행해지도록
회전한다. 회전력을 받음. 그렇게 이제 회전한다는 거죠. 결국 P가 E하고 나란해지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토크에 대한 이제 역학적인 부분이 조금은 일반 기초 물리학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토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셈인데, 이 방향이 수직 방향이고 또 이 회전축 방향에 해당되는 회전은 또 이 이제 그 축에 해당되는 오른 나사를 이용한 이게 또 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기초 물리학에서 다룰 때 토크 부분은 축이 이제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만 다루게 돼 있죠. 자, 하여간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소개할 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요 P라는 이제 P가 이제 원점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전기장 속에서 수동적으로 힘은 안 받지만은 토크는 받는다 그랬죠. 방금 제가 소개한 거는 전기 삼극자의 수동적인 측면이고, 이 능동적인 측면. 그래서 P라는 P가 뭡니까? 다이폴 모멘트죠. 전기 쌍극자가 이제 요만큼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만듦. 얼마만큼 만드느냐? 이거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만 소개하겠습니다. 요 이제 원점에 P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P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Q고 하나는 플러스 Q죠. 요 벡터가 A 벡터인데 요 A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A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A라고 가정합시다. 요걸 X축으로 잡고요. 요걸 Y축으로 잡고 Z축은 또 앞으로 솟아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대충 어떤 형태로 전기장을 만들어내느냐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요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요걸 이제 P점이라 그러겠습니다. 요 P하고 P점 헷갈리는데 요거는 그냥 점의 이름이고요. 요 P 벡터는 쌍극자의 쌍극자 모멘트죠. 자, 쌍극자 모멘트는 뭡니까? 참고로 요 P는 지금 보다시피 총 전하는 Q고 요 2분의 2분의 2니까 총 길이가 A고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니까 이쪽 방향이죠. A 크기는 A고 방향은 X 해트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P 값입니다. AX가 바로 A 벡터죠. A 벡터. 그래서 지금 다이폴 모멘트는 그 일렉트릭 다이폴의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QAX 해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점에서 X라는 거리, X만큼 떨어진 요 거리, 요 점에서의 전기장은 얼마나 될까 묻는데 이거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라지 Q하고 마이너스 Q가 지금 원점 근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죠. 그래서 P점에 생기는 전기장은 라지 Q에 의한 전기장. 그래서 E의 P점은 이제 라지 Q가 그렇죠. 라지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E의 Q에 의한 하고 마이너스 Q에 의한 두 개를 합쳐주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룬 거죠. 요거 이꼬르 자 Q에 의한 거부터 할까요? Q에 의한 거는 Q에 의한 거니까 이제 요점이죠. 요점에서 요 거리는 뭡니까? 요거는 X 빼기 2분의 A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거는 뭐 K를 그냥 쓰겠습니다. K 대신에 1 over 4 pi epsilon 제로 쓰기로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K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Q가 분모에 들어가고 거리 제곱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고 그다음 방향은 오른쪽이죠. X이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Q에 의한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Q에 의한 거는 뭐냐? 마이너스 Q에 의한 거는 파란색으로 요거죠. 요거 때문에 P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 거리는 요 파란색은
x 더하기 2분의 a죠.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죠. 마이너스 원점에서 약간 더 왼쪽으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거는 q에다가 k에다가 전하는 마이너스 q고 거리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의 x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합쳐주면 됩니다. 자, 요 합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죠. 자, KQ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1 over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빼기를 해줘야죠. 1 over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고, 전체는 x이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a가 아주 작은 값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요 x에 비해서 a는 x에 비해서 x는 이제 양수입니다만은 이제 아주 작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제 더 이상 계산 뭐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이제 스몰 a가 x에 비해서 아주 작다는 걸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x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x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x 제곱 오버 x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죠. 빼기 x 제곱 오버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요게 분자 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누면 1 over 1 마이너스 2x분의 a의 제곱이죠. 두 번째 거는 1 over 1 더하기 2x분의 a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두 개 빼주는 거, 요 두 개의 양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여기 뭐하고 똑같습니까? 1 over 1 빼기 2x분의 a의 제곱은 달리 써주면은 1 마이너스 2x분의 a,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뭉칩시다. 요것에 마이너스 2승이죠. 자, 근데 동그라미 친 요 값, 동그라미 친 요 값이 a가 x에 비해서 엄청 작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절대값이 1보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over 2x의 절대값이 1보다 아주 작다. 그래서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소개한 공식 1 더하기 s의 n승은 근사적으로 만약에 s의 절대치가 1보다 아주 작을 때는 1 더하기 ns하고 똑같아 하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런 근사식은 아주 자주 써먹는 식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됩니다. SN은 실수입니다. 꼭 그 자연수나 정수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S는 물론 1보다 아주 작은 수니까 뭐 0.00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로 보면 되겠죠. 자, 그걸 이용하면은 자,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거는 근사적으로 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2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 더하기 2 없어지고 x분의 a가 되죠. 마찬가지로 1 over 1 더하기 a분의 2x의 제곱. 자, 요거는 1 더하기 2x분의 a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 마이너스 2 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x분의 a죠. 요거는 1 마이너스 x분의 a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 요놈 대신에 요놈을 써주면 되죠. 두 개를 빼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P점에서의 E는 자 KQ over X 제곱 따로 써주고, 요 괄호 안에 X에 들어간 요 괄호 안에 자리에다가 1 더하기 X분의 A
빼기 1 빼기 x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1은 없어지고요. x분의 a 빼기 마이너스 x분의 a니까 x분의 2a가 되죠. 그래서 x제곱분의 kq에다가 x분의 2a에다가 x햇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돈하면은 x 3승분의 k 요 이제 2가 있죠. 2자가 밖으로 빼주고 QAXS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근데 QAXS이 뭡니까? QAXS이. QAXS이 바로 요거죠, 요거. 요 QAXS. 이게 바로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P로 써주면 됩니다. 요거는 X 3승분의 2K P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기장이 이제 원점에 이제 다시 그리면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요것에서 X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 값. 요 값. 그래서 P에 비례하죠. P. 전기 쌍극자 모멘트 요거는 단위가 전하 곱하기 거리 쿨롱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는 양이죠. K는 우리가 아는 비례상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X 3승에 반비례합니다. 보통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X 제곱에 반비례했죠.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곱 텀은 상쇄되고 3승 텀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기는 전기장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방향이 이제 방향색으로 이제 이쪽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런 이제 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X축을 안 잡고 Y축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멀리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참고로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자, 이거는 다이폴 모멘트가 아니고 다이폴이 아니고 그냥 전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Q 플러스 Q고 이제 이제 거리는 제법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한 단위로 보는 것보다 이런 경우 요거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계산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요거를 바짝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한 X축상의 전기장을 이제 근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했는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 쌍극자 전기 쌍극자가 아니라 그냥 점전화 두 개가 하나는 Q고 하나는 마이너스 Q죠. 총합은 0이죠. 요때 요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 어떤 형태가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요. 대충 나오죠. 요 Q 근처에서는 이제 발산하죠. 마이너스 Q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죠. 전기장이.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대충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러고 계산이 이제 합쳐야 되니까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빙 돌아가는 이쪽엔 들어가고 이제 이쪽엔 나가고 뭐 이런 형식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계산해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조심스럽게 안 했습니다만 안쪽은 좀 이제 전기장이 크고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기장이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전기장을 쭉 연결한 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선을 끄면 이제 이걸 전기력 선이라 해가지고 곧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전기력 선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를 이거는 물론 이제 중에다가 조심스럽게 점을 몇 군데 찍어 가지고 일일이 그리 보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각 점마다 전기장을 다 이제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컴퓨터로 하면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는 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Q에서는 전기장이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Q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저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길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참고로 이런 거를 전기장을 연결한 선 해가지고 전기력 선이라 그럽니다. 전기장을 부드럽게 연결한 선이죠. 각 점에서의 전기장은 요 이제 전기력 선역의 접선 방향이 되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전 하나만 있다. Q가. 그럼 이때는 전기력선은 그냥 쭉 방사선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기력선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 전기 쌍극자하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거든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게 전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전하가 없으면 이건 전기적으로 전혀 뭐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분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볼 때 분자 하나의 총 전하는 0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이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전기 쌍극자처럼 행동한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전기 쌍극자는 전기장 속에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전기장하고 나란해지려고 회전하는 회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스스로 전기장을 또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이 삼성에 반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 그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멀리 떨어진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요 그림은 여기 그린 요 그림은 전반적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전기장의 패턴을 그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한 건 이거죠. P가 있을 때 요 계산은 사실은 이제 X축 상에서만 했기 때문에 Y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안 했습니다만 이 그림 보면 짐작하겠죠. Y축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죠. 왼쪽 방향. 위로 갈수록 이제 점점 X에 삼성에 반비례하는 이제 그런 크기가 자꾸 변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정도를 알고요. 그래서 비록 전하는 총 전하는 0이라 할지라도 전기적인 반응을 한다. 능동적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수동적으로 전기장 속에서 운동을 한다. 회전이죠. 여기서는 회전하는 패턴은 전기장하고 나란해지려는 그런 이제 식으로 반응한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쌍극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이 전기장 계산은 우리가 부지런히 많이 했는데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의 법칙. 자, 이 가우스의 법칙을 알면은 전기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아직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요걸 이용하면은 전기장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렇게 전기장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경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연속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요런 고리 형태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축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계산했죠. 축상에서는 축에서 벗어나면 계산 못한다 그랬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안 되듯이 요 가우스 법칙도 요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데 많이 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자, 그럼 가우스 법칙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기선속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기선속.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필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전기장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 뭐 방향과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하게 이제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요 어떤 면을 요렇게 안에 넣으면은 요 면을 요렇게 넣으면은
요 면 있죠, 요 면. 2차원 기하학이죠. 요 면을 넣으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죠. 그래서 면을 전기장이 얼마나 통과하느냐는 그 양이 바로 전기선속입니다. 그 전기선속은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 자, 이가 만약 균이랄 경우에는 식이 간단합니다. 요 면이라는 게 말이죠. 앞으로는 요 면에 면적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면이 들어가면은 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딱 주어지죠. 요 면의 방향입니다. 여기 면의 방향. 요거는 면의 사실 수직한 방향이에요. 면의 수직한 방향. 선의 경우에는 선의 수직한 방향은 3차원에서 한 선이 주어졌을 때 선의 수직한 방향은 정의가 안 돼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면의 방향은 딱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로 잡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는 거죠. 그래서 면의 방향에 어느 걸 플러스로 잡느냐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시 말하면 요 이제 방향에 해당되는 선을 쭉 그으면 이 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각 점마다. 선일 때는 안 그렇죠. 요 선이 주어졌을 때 이 선의 수직한 거는 무수히 많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원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여기에 마치 고리의 중심 축이 이제 선이면은 요 고리의 모든 점을 요 가운데 점에서 모든 통과하는 이 선들이 다 수직이죠. 그래서 요 선이 주어졌을 때 선에 수직하는 벡터는 무수히 많습니다. 수직하는 벡터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면일 때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은 요 이제 선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면적 벡터는 쉽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데 크기는 그냥 면의 넓이입니다. 방향은 바로 면의 수직한 뭐라 그럴까요? 축이라 그럴까요? 면의 수직한 방향을 씁시다. 면의 수직. 둘 중에 이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벡터가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듯이 이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면 요 넓이가 있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면적 벡터 A로 써주면은 요 크기 요건 넓이고요. 그다음 요 이제 요 방향이죠. 방향 단위 벡터를 써주면 여기 방향이죠. 요거는 넓이에요. 넓이. 미터 제곱을 단위로 가지는 양이죠. 그렇게 면적 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선속은 뭐냐? 전기선속. 물론 면이 주어지고요. 면이 주어질 때 전기선속은 요 이제 전기장이 균일할 때입니다. 균일할 때는 그냥 전기장이라는 요 벡터하고 요 면적 벡터를 이렇게 도트로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전기선속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전기선속의 단위는 뭐냐? 단위. 전기선속을 보통 이제 뭐 요런 문자로 쓰는데요. 이건 전기장이란 뜻이죠. 요거는 뭐 심볼로 쓰는데. 자, 이 단위가 뭐냐? 단위는 전기장의 단위에다가 면적 단위 곱한 거죠. 전기장 단위는 뉴턴을 쿨롱으로 나눈 거죠. 여기 전기장 단위입니다. 면적 있죠. 여기 단위입니다. 곱하면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이다. 뉴턴 미터가 뭡니까? 줄이죠. 줄 미터 퍼 쿨롱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기선속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전기장하고 면적이 바라보는 벡터의 방향, 그게 일치할 때 여기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적의 방향이 A하고 이 방향이 평행하죠. E와 A가 평행하죠. 이때는 요 파이 전기선속, 요 주어진 A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그냥 E.A인데 요 두 각도가 이게 0이지 않습니까? 평행하니까 이건 그냥 E 곱하기 A 하면 됩니다. 크기만 곱해주면 되죠. 기억나죠? 이게 저 벡터를 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트로 곱할 때는 요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두 개가 만드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죠. 예, 각도가 0이죠. E하고 A가 평행하니까. 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E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는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죠. A 방향이에요. 이건 E고. 이때 전기선속은 이때는 E와 A가 서로 수직이죠. 이때는 요 면적을 지나는 전기선속은 E.A인데 E의 방향과 A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립니다. 그 사실은 이때는 뭡니까? 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0이죠. 통과 안 하죠. 쑥쑥 그냥 평행하게 지나가 버리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알짜 그냥 통과하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비스듬하게 있다.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요 세타다 그러면 요 때는 여기 A다 말이죠. E. 요때 파이 E는 E.A인데 여기에 E하고 A를 곱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 이게요. 세타가 0이면은 EA가 되고 90도면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요 통과하는 요 양, 요 통과하는 요 면적을 통과하는 양이 요만큼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하학적인 양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소개한 전기선속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우스 법칙이 어떤 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장하고